우리 자기. 여기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남녀가 있습니다. 한 잔만 더 주세요. 오, 우리 자기 오늘 잘 마신다. 괜찮겠어? 네, 좀 떨리네요. 한 잔만 더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술자리에 동석한 여주인의 묘한 시선 때문일까요? 대영 씨 꽤나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뭐야 시시하게. 자기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저 이거 좀 제발 좀 놔주세요. 네? 웃기시네. 누구 맘대로? 그럼 처음부터 덤비지 말았어야지. 저기요, 이거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아니 너무 힘을 이렇게 세. 그로부터 며칠 후 대영 씨는 요즘 따라 부쩍 밤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친구 재은 씨입니다. 두고 봐.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오늘 꼭 알아낸다. 그렇게 미행하여 따라간 곳은 뜻밖의 장소인 한 네일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분위기가 꽤나 야릇합니다. 잠깐만, 거기가 아니고요. 저기 잠깐만요. 아파요. 어머, 미안해. 내가 살살 한다는 게. 살살 할게. 차라리 못 봤다면 좋았을 장면. 재은 씨는 이곳에서 남자친구 대형 씨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세상에. 지금까지 저 짓 하고 다닌 거였어? 밤마다 누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남자. 수상한 밤외출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대형 씨가 도착한 이곳. 에이구, 땅 꺼지겠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들어간 곳은 한 모텔인데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초상집에 온 것 마냥 축 처진 대영 씨. 이곳에선 그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오빠 실직 축하해. 그래. 고마워. 오빠, 기운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오빠. 응? 오빠. 안아줘. 실직한 애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재은 씨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집 나갔던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재현이 덕분에 산다. 몰라.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오빠! 오니까 보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커플 동반 모임에 참석한 재원 씨. 너네 오빠 이번에 차 바꿨더라? 좋던데? 우리 오빠 이번에 승진했잖아. 신형 나왔다길래 겸사겸사 바꿨지. 아차, 결혼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네, 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얘네 아파트 사서 들어가잖아. 그것도 32평이래. 근데 재현아, 네 남친은 언제 온대니? 올 때가 됐는데. 네 남친 회사는 잘 다니지? 그럼 잘 다니지. 나 잠시 화장실 좀. 재은 씨는 언제부턴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시방석이 돼버렸는데요. 너 몰랐어? 재은이 남친 백수잖아. 진짜? 잘 나가는 친구 애인들과 달리 아직까지 백수 신세인 남자친구 대영 씨 때문입니다. 6개월째 백수 생활을 하는 애인을 자꾸만 감추고 싶은 재원 씨. 많이 기다렸지? 빨리 들어가자. 오빠 잠깐만. 오빠, 내가 오늘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나 신경 쓴 건데 왜 이상해? 오빠,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이유 묻지 말고 오늘 그냥 좀 가주라. 어? 나
먼저 갈게. 재현아, 왜? 나 돈이 없는데 저기 차비 좀 빌려주라. 아이고, 직업도 돈도 없는 천하이 백수애인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여자친구의 답답한 마음을 대형씨라고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마음처럼 현실은 넉넉치 않은데요. 속상한 마음에 드는 이 식당에서 대형씨의 인생을 바꿔줄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째 이 남자 술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래? 술은 장으로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 자기야, 한 잔만 따라줘.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아이고. 네, 경찰서죠? 예, 여기 식당인데요. 가자 가. 아이 진짜. 아이. 걸었다 걸어. 간다 가. 이 사람들이 진짜! 술이 좋기 처먹고 갈 것이지. 미친놈.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은데. 아니에요. 도와드려야죠. 죄송해요. 식당 여주인 서린 씨와 돈 없는 백수 대형 씨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한 잔 받아. 고맙습니다. 갑으로 식당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든 게 천지야. 그래도 장사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지 않아요? 돈? 돈 많으면 뭐해? 혼자 사는데. 그날 대영 씨는 돈 많은 과부 서린 씨가 나락 같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담담하게 식당 밖을 나서는 대영 씨. 그런데 방금 전까지 돈 한 푼 없던 대영 씨에게 꽤 많은 돈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돈을 보고도 착잡한 표정을 짓는 대영 씨. 그나저나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게 된 걸까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는 몇 달째 백수 상태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한 식당에 들리게 된 남자는 그곳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과부 만나게 되었고 이후 남자에겐 제법 많은 돈이 주어졌는데요. 과부과의 첫 만남 이후 남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며칠 후 요즘 밤만 되면 몰래 집을 나가는 대형 씨. 꼭 또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재은 씨는 그가 밤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빠 진짜 요즘 왜 그래?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재현아, 나 피곤해. 좀 쉴게. 오빠! 점점 비밀이 많아지는 대영 씨의 수사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대영 씨는 요즘 잠자리는 물론 스킨십조차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빠. 아이 왜 또? 오빠 요즘 왜 그래? 요즘 날 왜 이렇게 벌레버트 타는데? 아, 내가 뭘? 그냥 자자. 어? 오빠 혹시 여자 생겼니? 에휴, 씨. 재은 씨는 변해가는 대형 씨가 점점 낯설기만 합니다. 야심한 시각. 오늘도 밤늦게 집을 나선 대영 씨. 사실 요즘 그는 새 돈벌이인 특별한 밤일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서린 씨를 만나러 온 겁니까?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런데 이 여잔 또 누굽니까? 나 괜찮겠어? 네, 좀 떨리네요. 한 잔만 더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대영 씨 오늘은 유독 더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여주인 혼자 있는 이곳에서 대영 씨가 하고 있는 밤일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뭐야 시시하게. 자기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저 이거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예? 웃기시네. 누구 맘대로? 그럼 처음부터 덤비지 말았어야지. 같이 가자니까.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거죠? 대영 씨를 덮치고 있는 이 여사장. 발버둥 치던 대영 씨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 수모와 모욕을 받고 여사장 예진 씨에게 받은 건 돈 2만 원이 전부입니다. 내가 이거 벌자고 이 짓을 해야 돼. 기사님,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잠깐만 여기서 세워주세요. 네? 돈이 좀 모자랐는데. 아니 뭐요? 사람이 장난하나? 돈 없으면 택시 타지 말든가. 죄송합니다. 예진 씨에게 받은 수모도 모자라 택시비까지 없는 신세라니. 죄송합니다. 대영 씨는 오늘따라 자신의 처지가 참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 언제 들어왔대? 대영 씨 몸에서 수상한 멍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오빠 몸이 왜 이래? 이거 뭐야?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뭐가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까 진짜. 아유. 참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몸에 멍자국까지 내는 누나들과의 만남이 대영 씨에게 위험한 일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밤, 오늘도 깊은 밤이 되자 또다시 집을 나서는 대영 씨. 이때 그를 미행하는 한 사람. 재현 씨는 오늘 작정하고 대영 씨 뒤를 밟을 계획입니다. 대체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야? 여자친구의 추적은 꿈에도 모르는 대영 씨. 잠시 후 한 네일샵에 도착하더니 주변 시선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동생 왔어? 네, 누나. 얼른 들어와. 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여주인 현정 씨를 보는 대영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어째 분위기가 참 야릇합니다. 잠깐만. 거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파요. 어머, 동생 많이 아파? 살살 할게. 네. 아, 발 마사지였군요. 그 발 마사지 하나 받는데 참 요란하기도 합니다. 아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순간 대영 씨를 미행하던 재은 씨 눈에 그토록 궁금해하던 비밀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저지 타고 다닌 거였어? 또 대형 씨를 덮치고 있는 여사장. 대체 밤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몇 시간 후, 오늘도 여사장의 모진 수모를 겪은 대영 씨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체 뭔 일이길래 이런 꼴인가요? 오늘 밤일로 번 돈도 10,000원이 전부인가 봅니다. 오늘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대형 씨.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작금의 현실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손님 다 왔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태영 씨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저 기사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뭐요? 저 경찰서로 가주세요. 네?
아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경찰서로 가달라니요? 여주인들을 신고라도 하려는 걸까요? 경찰서를 찾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 무장하면 넌 어떡할 거야? 무슨 일이시죠? 저 좀 살려주세요, 형사님. 나 무서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 진정하시고 자, 자세히 말해보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자들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올 때면 꼭 그의 손에는 돈이 쥐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을 만나고 올 때면 내 몸에 맞은 듯한 상처들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 향하면서 이들의 은밀한 만남의 내막이 밝혀집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은밀해 보이는 대영 씨의 밤일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갑으로 식당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든 게 천지야. 그래도 장사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지 않아요? 돈? 돈 많으면 뭐해? 혼자 사는데. 혼자서 식당 일을 운영하는 서린 씨를 만난 대영 씨는 이날 감히 품지 말아야 할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손님이 빠져나가고 서린 씨 혼자 남아있을 무렵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동생, 왜 불은 다 끄고 그래? 뭐야? 가진 돈 다 내놔. 살려주세요. 다 드릴게요. 오랜 실직 생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대형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들을 위협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범행에서 꽤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 이대형.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본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들킬 것을 염려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을 범행지로 선택했습니다. 잠깐만, 마무리해줄게. 주로 밤 시간대 여자 홀로 지키는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에 침입한 이대형.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이대형은 순식간에 무서운 강도로 돌변합니다. 허튼 수작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너 돈 어딨어? 저쪽에요. 빨리 갖고 와. 하지만 여자라고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치는 법이죠. 여주인들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형신 그들에게 흉기를 빼앗기거나 매를 맞는 날이 허다해 돈을 빼앗기는커녕 간신히 몸을 피해 달아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번번이 강도 행각에 실패한 이대형. 게다가 도망갈 때마다 택시를 탔더니 수중에 건지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훔친 돈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결국 그는 자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자는 여자가 혼자 있는 식당에 찾아가 강도를 벌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처음 찾아간 식당에서 20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는 데 성공한 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후 본격적으로 강도 행각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순조로웠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흉기를 빼앗기거나 얻어맞는 등 번번이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달아날 때마다 택시를 타다 보니 강도 행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택시 요금이 많아 요금을 못 낼 때도 있었는데요. 20일 동안 총 7차례 이 같은 행각을 벌여 25만 원의 돈을 갈취했으나 결국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남자는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이후 는 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 힘들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럼 맞아요? 네, 맞아요. 너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내 돈!
야, 죄송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절망과 희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마음과 타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결심을 했던 남자는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았습니다.